루이알 패밀리의 루이 엄마입니다. 오늘 컨텐츠의 주제는 바로 상가 셀프 인테리어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뒤에 보이시는 이 공간은 제가 몸담고 있고 일하고 있는 라이크솔 쇼룸인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셀프 인테리어를 통해서 완성시킨 그런 곳입니다. 인테리어의 정의를 두 가지로 내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즉 이 인테리어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가 인테리어의 전체적인 컨셉, 구조, 자재, 그리고 어떤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일을 도와주실 인부만 고용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두 번째 셀프 인테리어. 제가 여기서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직접 시공이 아닌 인부만 불러서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가 셀프 인테리어를 준비한다고 하면은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적인 것일 텐데요. 이 매장을 계약하고 인테리어 준비를 하면서 알아보니 인테리어 업체들은 이제 평당 견적을 내주는데 보통 평당 180에서 200을 받거나 아니면 조금 유명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든다 하는 업체들은 평당 300까지 받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라이크솔 쇼룸의 경우는 전체 평수가 30평인데요. 그러면 30평을 300으로 곱하면은 인테리어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9천만 원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당시 저는 그럴 여윳돈이 있지 않았고 어떻게 할까 알아보던 중에 그럼 내가 한번 셀프로 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되돌아보니 그때 참 잘했구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떤 하자나 아니면 어떤 문제, 인테리어상의 문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부분도 정말 많이 줄일 수 있었고요.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매장에 대한 정확한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스타일의 매장을 꾸밀 것인가, 요새 유행하는 내추럴 컨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모던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빈티지하게 갈 것이냐, 이런 정확한 컨셉이 필요한데요. 컨셉을 구축하는 방법 또한 저는 두 가지로 설정을 해서 찾았는데요. 한 개는 해외 인테리어 자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제일 많이 이용한 것은 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인데요.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서 상가 인테리어 관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저희 제품과 그리고 저와 컨셉이 맞는 자료들을 엄청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스타라든지 이런 SNS 채널을 통해서 제 취향에 맞는 핫한 인테리어 업체들을 직접 보러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인천에도 갔었고 서울에도 갔었고 그래서 직접 보면서 저거를 우리 매장에 이제 적용시키면 좋겠다. 저 부분은 조금 이렇게 변형해서 가져오면 더 효과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인테리어 컨셉을 확고히 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 편집샵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핑크를 메인 컨셉으로 잡고 그다음에 조금 조잡하지 않고 깔끔하게,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돋보일 수 있는 형식으로 그렇게 인테리어 컨셉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이 확실히 잡혀야지만 일을 진행하면서 제 기준이 이제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두 번째는 DP에 관한 것인데요. 내가 팔려는 물건 혹은 내가 이제 제품이나 어떤 매장에 필요한 자재들을 어느 곳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놓을 것인가를 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셔야지만 인테리어를 이제 공사 단계에서부터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인테리어만 우선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물건을 놓을 거야가 아니라 애초에 기획 단계부터 나는 여기에 이런 공간을 해놓고 이런 물건을 놓을 거야, 아니면 이런 자재를 놓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수도 배관을 끌어오는 문제라든지 전기 배관을 끌어오는 문제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한꺼번에 처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야 이제 매장 인테리어도 훨씬 깔끔해지거든요. 제가 도움을 받았던 거는 네이버에 인기통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모여있는 곳인데요. 그곳은 인테리어를 직접 하시는 시공업자들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를 찾으시는 저희 같은 분들도 이제 다 가입이 가능한데요. 가보시면 이제 분야별로, 즉 목공, 아니면은 바닥, 그 다음에 아니면은 창, 그 다음에 문, 그 다음에 조명, 천장 마감, 페인트 등등 분야별로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싹 올려두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는 이제 인부별 일당들도 자세하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이트의 문제는 편차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만족해서 시공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시공을 했는데 실패한 분들의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시공업자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들이나 작업 현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경력이나 경험들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보면은 되게 나이를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목공하시는 분들이 젊은 목수, 그다음에 뭐 젊은 감각으로 뭐 인테리어 도와드립니다. 뭐 젊은 이렇게 젊음을 강조하시는 이제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저도 처음에는 생각에 나는 내가 우선 젊고 그다음에 나는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인테리어를 하는 건데 그럼 이런 젊은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이제 인테리어 관련 일들은 제 경험에 의하면 젊음보다는 사실 경험과 연륜이 더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이랑 문이랑 뭐 이런 것들은 저도 인기통에서 찾으신 인부를 통해서 직업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목공은 사실 저희 아버님께서 인테리어 건설업에 종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이제 인테리어 업자분을 소개시켜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목공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다 이제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반장님도 그렇고 인부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한 60대 후반에서 70대에 거의 가까우신 분들이 작업을 하러 오셨어요. 처음엔 저도 조금 걱정이 됐죠. 이제 원하는 그 감각대로 일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전혀, 그분들이 사실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업자가 저는 이제 뭐 설계도를 따로 뭐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정확히 뭐 여기에 뭐 이 각도로 뭐 여기에 뭐 몇 센치 뭐 다 해서 이렇게 안내드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해주세요, 뭐 저기에 저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진 보여드리면 그분들 정말 뚝딱뚝딱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젊은 뭐 나이에 관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히려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와 얼마나 꼼꼼하게 해주시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라이크솔의 지금 아웃테리어라고 해야 될까요? 바깥에서 보이는 모습인데요. 저희 이제 주 출입구인 이 메인 현관을 핑크색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간판 역시 핑크색으로 포인트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간판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간판 하시는 전문가 분을 불러서 작업을 이제 별도로 진행했고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매장을 한 바퀴 쭉 돌려볼게요. 이렇게 청소가 안 되거나 지저분한 부분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인테리어 위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천장도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우선은 지금 이렇게 캐셔대를 중심으로 저 뒤에 문이 달려 있죠. 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재고나 아니면은 제가 따로 보관해야 되는 물건들을 정리해 놓는 창고예요. 그래서 저기 창고를 캐셔대 뒤쪽으로 이렇게 목공을 통해서 제작을 했고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문 색깔과 통일되게 캐셔대를 핑크색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처음 인테리어를 하고 매장을 오픈할 당시에는 제가 6개월 된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을 할 공간이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매장 내부에 세면대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면대 위치도 어디로 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캐셔대 옆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세면대를 이렇게 설치한 거는 정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루이를 데리고 출퇴근하면서 이쪽에서 이유식기를 닦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아이 이렇게 닦아줄 일 있으면 이쪽에서 쓰기도 하고 해서 저한테는 참 유용했고요. 아이가 없는 지금도 이렇게 실내에 세면대를 설치해두니까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안에 있는 세면대 수전, 그 다음에 위에 상판은 제가 이케아에서 구매해서 인부님들께 전해드리고 이걸 사용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이제 쇼룸을 오픈하면서 구상했던 것 중 하나가 내가 쇼룸에서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클래스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한쪽에 붙박이 의자를 설치하자. 그래서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앉아서 같이 다과도 하고 클래스도 듣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구상을 머리에 두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쪽에 붙박이 의자를 별도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벽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들이 베이비 패브릭 제품이다 보니 베이비 패브릭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 공간이 크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제가 인테리어 서치한 사진 같은 것들을 이제 목공하시는 분들께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짜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오픈할 당시만 해도 제가 아동복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옷을 걸 또 그런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아동복을 걸 수 있는 공간들도 별도로 이렇게 목공을 통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런 벽은, 이쪽 벽은 어떤 이제 거울이랑 벽 전체에 이제 핑크 컷의 포인트를 주면서 어떤 매장의 어떤 포인트 벽의 역할도 하면서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포토존의 역할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인테리어 자료를 찾던 중에 요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요 가구들을 제가 찾게 되었어요. 근데 상당히 특이하면서도 되게 개성 있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이것도 목공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똑같이 좀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했더니 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 위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쓰고 이 위에 이제 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건 역시 이런 식으로 제품들 걸어두고, 그리고 요 밑에는 수납 공간 따로 만들어서 재고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인테리어의 꽃과 시작은 목공이에요. 목공하시는 분들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목공만 잘하면 인테리어는 거의 다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개드릴 부분이 어떤 천장에 관한 건데요. 사실 저는 또 노출 천장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 돈을 줄여야 되니까. 돈을 줄여야 되니까 무조건 가장 저렴한 그냥 노출 천장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이제 페인팅만 하는 방법으로 돈을 좀 절약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현장의 경우 그 노출 천장에 박혀 있는 못이라든지 이런 마감이 정말 조금 상태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여기 공사 맡아주신 반장님께서 그것들을 정리하고 페인트 칠을 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깔끔하게 덴조 작업을 하는 게 비용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럼 덴조 작업으로 가겠다라고 했더니 저희 반장님이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 이렇게 천고가 높은 것들을 사실 잘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는. 그래서 그분께서 처음에 저한테는 여기 이렇게 창 보이시면은 저 위에 작게 나 있는 창문 보이시죠? 그 작게 나 있는 창문까지 천장을 막아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가 엄청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왜냐면 매장은 천고가 높을수록 조금 개방감도 있고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거는 아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천고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인 상태에서 덴조 작업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작업을 했더니 문제가 뭐냐면 천고는 높아졌는데 그만큼 높게 덴조 작업을 했더니 에어컨을 설치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분들의 경험과 연륜으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큼만 단차를 두어서 덴조 작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훨씬 덴조를 했더니 훨씬 깔끔하고 저희 매장이랑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조명도, 사실 이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려면 조명까지 내가 어떤 조명을 어떤 식으로 달아야겠다라는 계산까지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벽 위주로 물건이 이제 디스플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렇게 벽 기준으로 디귿자로 레일을 달아주세요라고 했어요. 레일 조명을.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로 했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매립등을 달았습니다. 매립등을 달고도 이제 주황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기존 형광등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다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바닥이 제가 말씀드린 이게 데코 타일이에요. 그래서 데코 타일의 경우는 제가 선택할 때만 해도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정말 종류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데코 타일의 장점은 저희가 30평인데 시공이 반나절 만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이 상당히 간단하다. 그리고 이 30평인데 그냥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날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아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사용해 봤는데 타일이 일어나거나 어디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부분 없이 되게 잘 마감도 잘 되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성비 좋다. 데코 타일은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쪽에 캐셔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캐셔대가 있으면 당연히 저쪽으로 뭐 이렇게 포스기도 들어가야 되고 뭐 전화기도 들어가야 되고 하겠죠. 그러면은 그 이제 목공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배선 전기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 나는 이쪽에서 전기를 쓸 것이다. 혹은 저는 또 이쪽에 세면대가 있으니까 나는 이쪽에서 물을 쓸 것이다라고 첫 단계에서부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 위에 사실 이렇게 네온 사인 간판이 달려있죠. 지금 불이 안 켜지는 게 여기 고장나서 제가 불을 켜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게 네온 사인 간판을 달 것이다 라고 그분들께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실 여기에는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 끝에 벽에 있는 전기를 바닥을 파서 땅을 파서 그쪽으로 전기를 다 끌어오셔가지고 바닥에 전기선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다 해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수도 배관도 다 깔끔하게 뽑아주시고, 그러니까는 어느 곳에 어떤 거를 두고 어디서 쓸 거다라는 거를 기획 단계부터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주셔야지 네, 이런 디테일까지 깔끔한 인테리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맞게 이제 인테리어가 끝나면 뭐 소품 같은 것들은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게 네, 구해서 놔주시면은 나만의 공간이 완성이 되겠죠. 아, 그리고 요런 커튼 같은 경우도 것들도 매장에 맞게 알아서 네, 설치를 해주시면 더 예쁜 매장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